1960년 12월 18일 서울 연희동. 윤석열은 연세대 교수였던 아버지 윤기중과 이화여대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경기초 충암중고를 거쳐 1980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지만 그의 청춘은 뜻밖에도 사법시험 9번 낙방이라는 길고 긴 도전을 겪습니다. 그냥 가서 한 잔 먹자. 내년에 수석하자. 술과 친구를 좋아했던 그는 공부보다 인생을 먼저 배웠다고 회고합니다. 1991년 9번째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 31세에 검찰연수원에 들어간 늦깎이 검사는 곧 특수부 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정재계 수사를 하던 중 한 피조사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김명신, 현재의 김건희였습니다. 그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계좌에서 이상 거래 흔적이 확인된 인물 중 하나였고 이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2년 조용히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후 김건희는 줄줄이 의혹의 중심에 섭니다. 논문 표절, 허위 이력 기재, 전시 경력 부풀리기, 도이치모터스 협찬 특혜까지. 검사와 피의자였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공적 영역의 논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3년 윤석열은 안희정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 참여하며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BBK 특검에 파견돼 이명박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았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윤석열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언쟁 끝에 유명한 발언을 남깁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는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그를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검사로 상징하게 만들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을 가리지 않는 그의 수사 태도는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모두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점점 정치를 향한 중심으로 끌려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합니다.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겠다. 이 말은 현실이 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은 조국과 가족을 전방위로 수사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청와대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까지 문재인 정부 핵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2021년 3월 4일 임기를 4개월 남긴 그는 전격 사퇴하며 말합니다. 이 정권 아래에선 정의와 상식을 말할 수 없다. 3개월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그는 당내 갈등과 윤핵관 논란 속에서도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2022년 3월 9일 0.73% 차이로 이재명을 꺾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통령이 된 그는 첫 결정을 내립니다. 청와대가 아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전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하지만 언론은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이 배경이라는 의혹도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기운이 막혔다. 용산은 용이 들어오는 혈이라는 발언이 녹취록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철문이 닫히고 용산의 문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잇따라 구설에 오릅니다. 민주노총은 암덩어리다. 그리고 2022년 순방 중 미국 바이든 대통령 관련 비속어 논란까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한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언론은 검찰이 김건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냅니다. 2023년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명품 편집숍 쇼핑 장면이 외신에 포착되며 공식 일정 이탈 의상비 논란이 다시 커집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사이의 깊은 관계를 증언하는 통화 녹취가 연달아 보도됩니다. 건진법사와 매일 통화한다.
영적 메시지 전달된다는 말들. 정치는 멀어지고 권력과 민생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2025년 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하고 경제 위기, 언론 통제, 검찰 독점 인사, 민생 악화가 겹쳐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은 대통령 긴급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발동한다. 군 병력은 서울 시내에 배치되고 인터넷 검열과 방송 통제까지 발표됩니다. 야당과 군 일부는 위헌이라 반발하고 국민은 거리로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해제를 결정하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 헌재가 인용하면서 윤석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됩니다. 417호 법정의 선근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되돌아옵니다. 국민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정의는 아직 살아 있습니까?